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챕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예. 문제 해결 능력, 예. 자, 여기 보면 문제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문제 연속이에요. 뭘 하나 추진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또 반대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놨는데 고객이 막 크레임 걸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직은, 기업은 복잡한 여러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문제 보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문제를 계속 만나게 돼요. 그죠?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요. 문제를 인식하고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문제 연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발생. 예.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이거를, 발생한 거를 그냥 저 건너편에 불 보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그죠? 비판적 사고, 새로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창의적 사고, 또 비판적 사고, 예.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요,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해결 방안을. 자, 창의적 사고를 하려니까 기존의 매너리즘 또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비판적 사고를 하려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서류에 가지고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실행이에요, 실행. 예, 실행. 실행하면, 처음에 의도된 대로 잘 해결될 것 같지만은 실행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 하는 거예요. 실행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피드백하고, 그죠? 이게, 문제 해결 능력.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거. 자, 사고력. 그죠? 에너지에 빠져가지고 기존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해결, 방식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에는 사고력. 우리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하게 해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한지 사고력이 첫 번째 하위 능력. 두 번째는 문제 처리 능력. 자, 그러면 여기 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도망가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인식을 해야 돼, 인식.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막 많은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여러분들 혹시 비크가 있는데, 여기 램프가 있어요, 램프. 불이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 개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크 안에 개구리가, 여기 이제 비크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개구리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불을 램프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개구리가,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죠. 아주 점진적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중에 100도 넘어가지고 개구리가 쌈켜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이 개구리는, 문제를 인식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이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요,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팔았는데, 고객이 불만을 일으켜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 고객이 사용을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게 문제 인식 능력이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해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를 인식 안 해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는 발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회사 경쟁사보다는 왜 실적이 안 좋을까? 우리 회사 고객은 왜 제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을까? 우리 회사 품질은 뭘까?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문제인식 능력이죠.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걸 풀기 위해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실행을 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를요,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비판적 사고하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해도요, 문제를 인식 안 되면 개선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인식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못할까? 이것도 문제고요. 경쟁사는 이익을 많이 나는데 우리는 왜 이익이 안 날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가 막 매출을 2배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 과연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도 다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능력에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있다. 그래서 먼저 사고력 가지고 좀 볼게요. 사고력.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사고력에는 첫 번째는 창의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판단해.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자,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 그죠? 문제의식을 계속 던져야 돼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사고 스킬 또는 사고하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핵심적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책에도 그렇고 또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창의적 사고하는 방법을 위해서는요, 창의적 사고 스킬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유연상법, 강제연산법, 비교발산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여러분들 보통 브레인스토밍 들어보시죠? 브레인스토밍. 그죠? 이건 뭐냐면, 가능하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고 그래요. 다다익선. 뭐 신제품 그 아이디어 토론 할 때.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연상. 또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요, 거기 연결시켜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래요. 연결. 그 다음에 항상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비판 금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창의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또, 이게 지금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산법이고요.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강제연산법도 있는 거예요. 강제. 뭐, 예를 들어서 강제연산법은 체크리스트법인데요. 예를 들어 신제품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꾸 불만이 많고 경쟁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도 신제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라. 그럼 이걸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체크리스트 방식이 뭐냐면요. 자, 기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몇 가지 하도를 던집니다. 이 기존 제품의 속성이나 부속품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또 기존 제품에다가 다른 기능을 결합시킬 수는 없는가? 또 기존 제품을 조금 줄일까? 키울까?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이 뭐 10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교체할 수는 없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만한 제품이 있어요. 이거를 더 신제품으로 아니면 개선 또는 뭐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뭐 부속품을 바꿀 수는 없는지 이걸 키우면 어떤지 여기다 다른 기능을 들어가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강제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해요. 이게 이제 강제연상법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적 사고에는 자유연상법, 강제연상법, 비교발산법은요 비슷한 키워드를 가지고요 개발 사례를 토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 기법이 주로 피라미드 구조와 소핫 기법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 다음에, 그, 소핫 연산법.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사고의 논리를 더하게 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는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고객 불만은 없는지, 매출액은, 고객 불만이 많다.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다. 경쟁사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는 신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현상, 팩터들을 보고요. 그래서 당위적으로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논리적 사고 기법인데 이게 피라미드처럼 생기죠. 피라미드. 소핫 기법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 그럼 왜 불만을 제기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고객이
사갔는데 AS가 안 돼서 불만이 제기했다. 그럼 왜 AS를 못했을까? 우리 AS팀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AS 직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논리적 연산법 중에서, 프리메드와 소아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주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 아까 제가 문제의식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죠. 우리 제품이 고객이 10명이 사갔는데 20명이 사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상에 대해서 수용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개선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고정관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되는 거죠. 고정관념 타파. 자, 그래서 사고 기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문제에서도요, 이런 지문을 주고요, 이거는 어떤, 그 기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고 스킬이나 이걸 주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고에 대한 거예요, 사고. 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인 문제 처리 능력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처리, 아까 이미 설명드린 제일 첫 번째는 현상에 대해서 막 이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문제의식. 또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인식을 해야 돼요. 문제인식.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되게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 분석. 환경 분석을 요거 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환경 분석에는 경쟁사하고 우리하고 비교. 그럼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독점기업이다. 그럼 우리 회사가 제품을 우리만 그럼 이제 문제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환경 분석에는 되게 기법이 3C. 3C는 뭐냐면요. C 컴퍼니 우리 회사의 역량, 컴피티터 경쟁사의 역량, 그다음에 뭐 제품 뭐 환경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세 가지 C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3C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기법이 스워트. S는 뭡니까? 스트렝스, 우리 회사의 제품의 강점. W는 weakness, 우리 회사 제품의 약점. O는 opportunity, 우리의 기회. T는 threat, 위협.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분석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 회사의 문제점, 우리 제품의 문제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3C나 또는 스워트 기법을 활용한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인식이 됐어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문제 인식되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문제가 도출됩니다. 문제가 도출되면 그죠? 문제가 도출. 여기 이제 문제 구조는 뭔지 이런 게 나오죠. 이슈 선정. 여기 이슈 선정이 돼요. 이슈 선정. 이건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 분석.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이 자꾸 시장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 클레임 많고 이런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도출은 뭡니까? 우리 회사 제품의 고객 클레임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제 도출이 되는 거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회사 제품이 그 고객 클레임 아닌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 클레임 하는 거는 AS가 안 돼서도 그렇고, 제품 자체가 품질이 안 좋아서도 그렇고, 또는 뭐 유통기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럼 원인이 분석이 되면, 이 원인을 해결해야죠.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AS가 안 돼요. 그러면, AS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그러면 AS가 문제예요. AS. 그럼 해결책은 AS를 확대하든지, AS 시간을 단축하든지, AS 인원을 늘리든지, 이게 해결책이잖아요. 그죠? 해결책, 해결 방안. 방안이 나오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 해결 방안을 정했어요. 그러면 AS, 담당 직원을 뭐 10명, 확대하자. 이게 이제 확대 방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0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면. 그러면 이제 AS 담당 요원을 채용 공고를 10명을 뽑아요. 그리고 교육 훈련 시켜가지고 AS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행하다 보니까 의도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AS 요원을 확보하려니까 시장에 AS 요원이 없어요. 그럼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AS 요원을 뽑을 것이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조직에 보면요, 이런 게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분 강의에 설명드릴 때, 업무 중에 문제는 다양하고 발생한다. 근데 이거를, 회피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직시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제는 많이 생깁니다. 기업체 가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요.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해결이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창의적 사고, 또, 비판적 사고, 또 논리적, 원인을 찾는 논리적 사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할 때 기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브레인스토밍, 뭐, 체크리스트법, 뭐, 소핫, 그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번 제 3챕터 문제 해결 능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